오늘은 8의 4절 제목이 빠졌는데 밑에 있습니다. 8의 4절 재생 랭킨 사이클 또는 재생 사이클이라면 주로 재생 랭킨 사이클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8의 2절에서 설명한 그림 1과 같은 우리 랭킨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은 2, 3 과정이 2에서 가열해서 3 또는 더 과열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이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과정입니다. QH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 보일러의 효율은 이 온도 평균 온도인 이런 TH average 이것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효율이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 낮은 아주 저온의 상태의 T2를 T3까지 가열하는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상당히 낮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저온에서부터 가열하니까. 그래서 이 온도를 평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급수를 이 물을 보일러에 공급하는 물을 히터를 사용해서 급수의 온도를 높이는 즉 급수 가열기 feed water heater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공급하는 물의 온도 자체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재생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원이 필요하겠죠.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 공급 열원을 뭐를 사용하느냐면 그림 2처럼 오른쪽 터빈에서 보면은 고온의 보일러에서 터빈에 보내서 일을 하는데 다를 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1kg으로 해석을 하면 편합니다. M5 곱하면 전체가 되겠죠. 자, 1kg 중에 N1kg만큼은 중간에서 이렇게 빼냅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다 요만큼 일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출 또는 추출하는 기체를 추기 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수증기를 추출해서 일부를 예를 들면 10%라고 합시다. 0.1kg 9kg은 일로 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0.2kg 등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게 하면 요 가열된 고온의 수증기죠. 비교적 고온의 수증기를 급수 가열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터빈에서 전부 일을 다한 1-M1kg은 응축기에서 완전히 액체가 돼서 물이 되겠죠. 저온의 물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저온의 물을 펌프 2에서 이제 3까지 보일러에 넣어서 전체를 가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1에서 2의 상태인 물이죠.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이것을 급수 가열기에 넣어서 이 뜨거운 수증기랑 섞습니다. 그러면 이 1-mkg의 물이 온도가 그 다음에 이 고온의 온도가 같은 온도가 돼서 T3만큼 이 온도는 상승하고 수증기는 물론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전부 액체된 물을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재생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지금 펌프가 2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TS 선도상에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자, 먼저 1, 2를 봅시다. 1, 2의 상태에서 응축된 물은 얼마냐면 1-M1kg의 물이 펌프에서 2의 상태로 압력이 올라가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은 전부 5에서부터 7까지 터빈에서 일을 다 한 얼마의 질량 1-M1kg의 물이 여기서 응축기에서 다 액체로 바뀌면 1의 상태가 되겠죠. 1의 상태 이겁니다. 오른쪽 1의 상태에서 펌프에서 압력을 2로 높입니다. 2의 압력이란 것은 우리 요 압력입니다. P6 요 암까지 올리면은 자, 그런 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급수 가열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얼마만큼이 1-M1kg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요 M1 터빈에서 중간에 추출한 M1kg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TS 선도를 보면 6의 상태가 됩니다. 중간 압력에서 빼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6의 상태가 급수 가열기로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고온이죠. 이 고온의 수증기가 들어오고 이 저온의 물이 들어와서 섞이는 거죠. 섞여서 T3가 됩니다. 그 말은 얘는 요 엔탈피가 이렇게 줄어들고 에너지 2에서 3에는 올라가고 온도는 올라가고 즉 공급되는 2에서 3에서 온도가 급수 1-m만 kg이죠. 이 예를 들면 아까 0.9kg 물을 T2에서 T3에서 T3인가요? T3에서 T2에서 오케이 T2에서 T2에서 T3까지 0.9kg 예를 들면 이 물이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요 가열되는 열을 외부에서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상쇄되어서 뭐 공급된 건 없는데 급수는 이만큼 올라가죠. 그 대신 물론 수증기 온도는 떨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3의 상태에 혼합된 이제부터는 1kg이 다시 되겠죠. 1kg의 물을 펌프로 해서 이 압력까지 보일러 압력까지 높인 다음에 공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좀 지워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4에서부터 보일러에서 공급해주는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것은 요 단계죠. 4에서 5까지 이렇게 얼마에 대해서 이때는 1kg이죠. 1kg 물론 전체적으로는 M-인데 1kg만 단위 질량당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만큼 되기 때문에 평균 공급 온도는 상당히 높아졌죠. 이렇게 낮은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재생 랭킨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또 HS 순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1, 2, 자,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1, 2는 1-M1kg입니다. 1-M1kg이 급수 가열기로 들어오고 2에서 3이 급수 가열기로 가서 상승되는데 그것은 어느 걸로 상승이 되느냐 이거죠. 6에서부터 요 6에서부터 들어오는 1-M1kg에 이만큼 엔탈피가 차이가 나죠. 자, 이게 요 엔탈피가 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M1kg은 예를 들면 아까 0.1kg, 이 1-M1kg은 0.9kg이니까 더 많은 에너지 차이가 필요하겠죠. H 이렇게. 그러면은 합쳐졌어. 3의 상태로 합쳐지는 거다. 이 상태라는 것은 요 1-M1kg과 요 M1kg이 합쳐진 같은 온도 T3가 돼서 그 다음은 펌프에서 T34 펌프에서 T3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 것이고 다시 지워서 보면은 그 다음에 3, 4가 또 뭐야? 펌프죠. 펌프. 여기 펌프 1, 펌프 2, 1, 2 펌프 1, 3, 4 펌프 2 그런 다음에 4에서 5 왼쪽 그림에서 4에서 5 여기서는 4에서 5 여기까지가 실제 보일러에서 가해주는 QH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에서 6은 1kg이 흘러가고 그 중에 1-M1kg 중간에서 빼고 전체 M1kg은 중간에서 빼고 나머지 1-M1kg 끝까지 7까지 왼쪽 그림 7까지 다 일을 다 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은 했지만 작동 유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기본적으로 무시한 제열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재생 사이클입니다. 재생 사이클에 해서 앞에 제열 사이클에도 그랬고 재생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 사이클 해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과 일은 단위 질량당 1kg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단위 질량이라 함은 여기서의 단위 질량을 얘기합니다. 4 합해진 어디 갔나 3에서부터 4 요까지가 1kg이죠. 여기 1kg. 다른 쪽에서는 M1kg, 1-M1kg인데 단위 질량은 여기 1kg 당에 대한 얘기를 3, 4, 5, 6 과정에서의 질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 전체 질량 유량을 M-면 M' 곱하면 되겠죠. M' 곱하면 여기는 M1 다시 되고 1만에서 M1 다시 되고 이렇게 되겠죠.
먼저 1, 2과정. 다 이제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다 했죠.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림 위에 1, 2과정은 펌프죠. 펌프인데 여기서의 질량유량은 1-m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1, 2과정 이것이고 1-m만 kg이니까 펌프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 WP1은 일반적으로는 H2-H1인데 여기서는 1kg이 아니고 1-m만 kg이니까 1-m을 곱해줘야 됩니다. 또는 H2가 잘 안 주어지는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 펌프1은 1-M1의 VDP. 그러면은 1-M1의 V1 이런 식으로 구해서 H2를 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3과정과 6, 3과정은 2, 3과정, 즉 2에서 3 섞이는 과정이죠. 6에서 3 섞이는 과정. 혼합 과정이 급수가열기에서의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즉 급수가열기를 보면은 급수가열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죠. 고온의 수증기, 고온의 수증기랑 H6 상태로 들어오고 저온의 물은 H2 상태로 들어오죠. 흘러 들어오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고 나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 나가? 3, H3 상태, H3 상태로 나옵니다. 따라서 에너지식은 검사 체적에 대한 에너지식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H2는 1-M만 kg이 들어오고요. H6는 M1만큼 들어오죠. 그림 보면 되죠. M1. 그림 어느 걸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H 흘러 들어오는 거죠. HI equal H out.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는 거는 이제 M1kg과 1-M1이 합쳐서 1kg이 나가겠죠. 따라서 1 곱하기 H3 이렇게 식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두 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가 흘러나가는 H3죠.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식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열전달을 배웠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6가 얼마의 질량이 오느냐면 M1이 H6 상태로 들어와서 얘가 H3로 M1 질량이 흘러나가고 또 1-M1 질량이 H2로 들어와서 역시 1-M1 질량이 H3로 흘러나간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H6가 H3만 갈 때 에너지를 1초 그리면서 6 이런 열이 요 H2 물의 온도를 2에서 T3로 올리는데 들어간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열 전달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온의 수증기가 이런 열이나 에너지가 얘가 얻는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1-M1이 H 1-M1 얘죠. 얘가 H7에서부터 1-7이 H2에서 H3까지 에너지가 상승되는 것은 M1kg의 질량이 H6에서 H3에서 에너지 잃는 거. 요 열전달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이거 해보면 이런 것도 같습니다. 전개해보면은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식을 채워도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 급수가열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고온의 수증기, 그 다음에 저온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섞이는 과정인데 결국은 온도차가 있겠죠. 이거 혹시 높죠. 얘들의 평균 온도는 거의 이 정도고 얘는 이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온도 차이로 의해서 열 전달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전달이 그러니까 열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비가역 과정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비가역 과정. 따라서 재생 사이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등엔트로피 가역 과정 모든 다른 단계에서는 가역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급수 가열기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전체 시스템 내부적으로 비가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생 사이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인 과정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가역 과정인 급수 가열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 사이클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사 과정은 다시 이 합쳐진 이 1-m과 m이 합쳐진 3의 상태가 4의 상태로 압력이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건 쉽죠. WP2는 H4 빼기 H3, H4 빼기 H3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는 합쳐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1kg이죠. 1kg 여기까지는 1kg이니까 여기 1, 뭐 의미가 없죠. 그 다음 4호 과정, 여기 보일러 과정 역시 보일러 과정은 역시 QH는 실제 이제 QH는 이거밖에 요 단계에서만 공급됩니다. QH는 요 면적이죠. QH는 이렇게 평균 온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열 공급 평균 온도가. 그 다음에 5, 6 과정. 5, 6 과정은 자 여기서 보면은 5, 6 과정은 여기까지는 1kg이 흘러가죠. 1kg이 흘러가서 6의 과정에서 1-m은 1로 가고 1-m은 계속되죠. 따라서 5, 6 과정에서 하는 터빈의 일이라는 것은 1kg이니까 그냥 H5 빼기 H6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6, 7 과정은 여기서 M화는 빠져나갔으니까 요 터빈 2 나머지 부분 터빈의 나머지 부분 추기하고 난 후에 터빈이 하는 일은 H6 빼기 H7인데 흐르는 질량유량이 1이 1kg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1-m만 kg이니까 WT2는 이렇게 표시하고 따라서 터빈에서 하는 전체 일은 5, 6 과정의 1 더하기 6, 7 요거 WT1 플러스 WT2 하는 것이 WT가 되겠죠. 7일 과정은 뭐 쉽죠. 이거는 QL, 응축기에서 냉각하는 과정이고 일반적으로는 QL은 H7 빼기 H1인데 지금 여기서 흐르는 그림에서 보면 1-m만 kg이니까 1-m을 곱해줘야 되겠죠. 터빈 일과 펌프 일은 아까 터빈은 WT1 플러스 WT2 아까 앞에서 WT1, WT2 이렇게 됐고 펌프는 이 단계에서와 1, 2단계와 3, 4단계 WP1 1, 2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H2 빼기 H1인데 질량이 1-m만 그 다음에 3, 4 과정은 1kg이 합쳐져서 하니까 이렇게 다 앞에서 설명한 게 되겠습니다. 물론 W넷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전체 사이클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W넷는 W터빈에서 WP를 빼주고 WT 앞에서 다 했죠. W넷는 QH 빼기 QL 연력학 일법칙이죠. QH, QL 그렇게 해서 네트를 개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효율을 앞에 랭킨 사이클이나 제일 사이클에서는 요 TS 면적에서 이거 면적 분의 면적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시적으로 그림 크기로는 면적 크기로는 나타내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QH는 쉽는데 QH는 요 면적이 되겠죠. QH는 요 면적인데 QL이라는 것은 요 면적이 아니고 거기다 1-m을 요거다 곱해줘야 되는 면적. 그래서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1-m만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으로 나타내기는 뭐 쉽진 않습니다. 제일 사이클 효율은 물론 에타는 1-QH분의 Q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TS 선도를 보고 해도 되지만 HS 선도를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1-QH라는 것은 자 QH는 4에서부터 5 사이에 가열하는 거죠. 근데 4에서 5 사이에는 1kg이 흐르니까 H5 빼기 H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L이라는 것은 7에서 1이네. 7에서 1 원래는 H7 빼기 H1이 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서는 1-m만 kg이 흘러가니까 1-m은 H7 빼기 H1 뭐 여기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QL이라는 것은 요건데 H7 빼기 H1인데 1-m만
QH는 4S부터 4에서 요거는 2, 3은 아닙니다. 2, 3은 내부적으로 서로 열 전달됩니다. 4에서 오니까 QH5H4 뭐 어느 선도로 보나 이해하기 쉬운데 다만 M만 킬로그램, 1-M만 킬로그램이 각각 흐른다는 것만 알면은 효율은 쉽게 그림에서 보면서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앞에서 그런 해석을 다 하지 않더라도 효율만을 구하라 하면 H7, H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앞에서도 죄송합니다. 이거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재생 사이클에서는 개방형 급수가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개방형이라 하면 이쪽 고온의 수증기와 저온의 물이 들어와서 그냥 섞이는 겁니다. 섞인 다음에 사무의 상태로 하나의 상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개방형 급수가열기라 하고, 그런데 두 유체가 섞이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고온이 지나가고, 예를 들면 고온이 지나가고 뭐 저온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열교환합니다. 두 유체 사이에 열교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급수가열기가 열교환기를 하면 직접 섞이진 않고 중간에 하나는 파이프를 두고 바깥에 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뱅글뱅글 수증기가 지나가고 외부에 물이 있으면은 데펴지겠죠. 그럼 따로 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급수가열기를 각각 통과한 다음에 압력을 또 펌프 맞춰서 또 트랩 과정이라고 뭐 섞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더 어렵고 해석도 복잡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밀폐형도 있다. 섞이지 않는 요거는 밀폐형은 훨씬 더 해석하기가 더 복잡하고 뭐 거기까지 뭐 시험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개방형 급수가열기를 사용한 재생 사이클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재생 사이클의 기본은 앞에서 설명은 대충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TS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QH 열 공급 온도가 전반적으로 공급 온도가 상승됐죠. QH에서 TH 에버리지가 상승되는 효과. 요거는 요 부분에 가열되는 건 자체적으로 내부서로 하니까 열 공급 온도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결국은 이 열 공급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은 올라갑니다. 효율은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이 외부로 QL도 원래는 일반 랭킨 사이클이나 제열색 이런 데 보면 이게 H7 빼기 H1이 되겠죠. 요 면적, 밑에 면적.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서 나가는 것이 1-M만 킬로그램의 질량이 흘러가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효과도 외부의 열을 방출하는 열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같이 어울려서 효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의 4절 재생 랭킨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